2024년 4월에 들어서면서 국제 뉴스에 주로 다루었던 내용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관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또 세계 경제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경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계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지를 성경에 많은 부분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 2000년 가까이 국가가 없이 떠돌았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정말 기적적으로 건국하게 되었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채널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들에 관련된 내용에 잘 주의를 기울이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정세는 세계 정치와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학적 입장에서 이러한 국제적 상황이 종말론적 사건의 맥락과 연관되어서 해석이 될 수 있고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지를 바로 이런 국제 정세와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2024년 4월 한 달 동안 몇 차례 서로 공격을 받고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적대적인가? 이들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기습적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상당히 이 둘의 관계가 격화되어 왔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우호적인 동맹국 관계였어요. 그런데 1979년에 이란에서 이제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혁명의 기치가 뭐였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념을 핵심으로 삼는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사라지길 바란다. 이스라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뿌리 뽑히고 파괴되어야 되는 암적 종양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증오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시면 위쪽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에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있어요.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파괴를 맹세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즈볼라에게 이란이 자신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그쪽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단체인 하마스가 공격을 했었던 사건이 아시죠? 작년 가을쯤에 있었던 사건이요. 그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또 무기도 주고 하는 역할을 이란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러한 행동들이 자신의 주권,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계속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란 나라에서는 개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란은 지난 4월 13일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인기와 미사일 300여 대를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란이 왜 중요하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리전을 했어요. 그림자 전쟁을 한 거거든요.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또 하마스를 이용해서 이란이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무기도 대주고 자원도 대주고 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하게 했는데 지난 4월 13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란이 이 공격을 한 이유는 지난 4월 1일에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소재한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했어요. 폭격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보복의 개념으로 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죠? 왜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1일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을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사망자 중에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라고 부르는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의 7명이 죽었고 또 시리아인 6명이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망자 중에 IRGC 사망자 중에 IRGC의 해외 지부인 쿠스트군의 주요 인사였던 모하마드 레자 자헤리 준장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하마드 레자 자헤리 준장,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란이 이렇게 분노하고 보복을 하려고 했었나? 이란의 이 모하마드 레자 자헤리 준장은 바로 이자가 레바논에 있는 그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돈도 대주고 무기도 대주고 그런 무장시키는 일에 핵심 작전을 수행했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모하마드 레자 자헤리 준장을 처벌하는 게 자신의 주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최근 몇 달 동안 시리아에서 공습으로 IRGC 고위 지휘관 여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공격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시리아를 통해서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헤즈볼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시아파 이슬람주의 정당이자 준군사 단체입니다. 1992년 하산 나스랄라가 최고 지도자를 맡고 있어요. 이 헤즈볼라라는 이름은 신의 당이라는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1980년대 초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기 동안 이란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 등장했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헤즈볼라는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와 확고한 동맹을 맺어왔는데요. 2011년 시리아 내전 격화 시에 아사드 대통령을 위해서 이 헤즈볼라가 무장 대원들을 파견해서 아사드 대통령을 도와준 그 일로 또 유명합니다. 2023년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였죠. 그때도 헤즈볼라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국경을 넘나들며 포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IRGC는 시리아를 통해서 고정밀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와 장비를 헤즈볼라에게 공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공급을 하려고 이란의 시리아 내 군사적 존재 강화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영사관이 파괴되고 자신들에게 중요한 고위 장교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30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래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드론 170대와 순항 미사일 30대, 최소 110여 발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영공 밖이나 이스라엘 자체 상공에 들어오는 공격의 약 99%를 대단하죠. 군사력이 99%를 다 막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공격이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
19일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에 재보복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3일에 드론과 미사일 300기 여대를 무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 지 6일 만에 바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재보복을 한 것입니다. 공격한 이스라엘이 재보복한 그 지역은 이스파한이라는 곳인데, 이스파한주는 이란의 가장 큰 도시에서 이름을 따온 이란 중심부의 넓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 대규모의 공군 기지, 주요 미사일 생산 단지, 여러 핵시설 등이 등과 같은 이란의 군사적 인프라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바로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력 수준을 잠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란의 영토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 10배 가까운 그런 지역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 수도 9천만 명에 달하는 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 덩치에 맞지 않게 군사력이 약해요. 특히 어느 부분이 약하냐면 공군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미사일과 드론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란은 자체적으로 방대한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고, 또 예멘의 후티 반군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에도 상당량의 무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이 군사력 중에는 그 공군력이 좀 약하다고 했죠. 현대식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이 모스크바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Su-35 전투기를 제공하는 등 이란과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팩트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란과 예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또 러시아 모두가 무기를 공급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하면서 협력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죠. 근데 그들의 동맹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위한 그런 일들의 연속성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이 성경의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 추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IISS 군사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F-15, F-16, F-35, 스텔스 제트기 등을 포함해서 최소 전투기 14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주요한 군사력 중 하나는 IDF, Israel Defense Forces라고 하는 이스라엘 방위군입니다. 사실상 주변 국가 중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준 적대 국가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약 80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상설 군인은 17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유사시에 전쟁을 하면 일단 인원수에서 밀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45만 명의 예비군 전력 IDF를 구축하고 있고, 사실상 이들이 전투의 핵심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성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이 3년이고 여성은 2년입니다. 그래서 함께 입대한 인원으로 소부대를 편성해요. 그리고 복무 기간이 끝나면 그 해당 부대가 통째로 예비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환된 예비군 부대는 향후 약 20년 가까이 매년 소집되어서 함께 훈련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제도가 너무 잘 정착되어 있는 게, 부대 생활도 같이 했고 부대 제대한 이후에 매년 예비군 훈련도 동일한 사람들끼리 진행하고 있으니 병과가 같은 병과를 계속해서 매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사시에 다시 한 부대가 되어서 전우가 되는 예비군 동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과와 병종 또 임무의 고유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예비군 부대는 연간 약 30일가량의 훈련을 소화하고 있고, 현역 때부터 동일한 임무를 맡아온 인원들로 편성되기 때문에 매년 예비군 소집 때마다
기초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위로 심화된 군사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IDF, 이스라엘의 예비군의 활약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란은 어떤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가? 여러분 지도를 참고해서 보시면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에 도전하는 저항의 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아,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국가와도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 시리아에 바샤르 알 아사드라는 왕이 있는데 10년 동안 내전에서 이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란이 계속 러시아와 손을 잡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바샤르 알 아사드도 상당히 잔혹하고 독재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또한 이란은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샤헤드 공격용 드론을 제공하고 있고 탄도미사일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이 더 많은 첨단 항공기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자, 그리고 레바논 무장 단체 중 가장 강력한 조직이 있는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이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거의 매일 이스라엘과 국경을 넘나들며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란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란은 이라크의 민병대를 후원하고 있고 이들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로켓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멘,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을 이란이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도 이란이 계속해서 무기와 훈련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란이 동맹을 맺고 있는 이 나라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번씩 언급이 되거나 관련 지역들이 언급이 된 국가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 또 서로 공격하고 보복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둘의 군사력과 이란이 어떤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란은 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드렸던 내용들을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간의 이런 국제 정세를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